자, 윤석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사전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까? 이거 다 사실은 걸려요. 예전 대통령은요, 원래 하던 일들도 선거 기간에는 멈췄어. 왜냐? 선거운동이라고 욕을 먹어서. 언론들이 가만 안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언론들 조용해. 조용하다니까? 아주 그냥. 자, 여의도 문적 11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와, 이렇게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나? 이게 선거운동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어. 근데 뭐라 그랬냐?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것. 여기 다 없애줄게요.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뭡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현안을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안 되지. 질러놔 그냥. 왜 이렇게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는 말을 막 내뱉느냐? 먹히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먹히니까.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실리콘밸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학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뭔 실리콘밸리요?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 야, 이거 선거운동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아무 얘기 안 하죠. 언론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하죠. 아이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린벨트 싹 다 해제해줄게. 이것도 선거운동일 수밖에 없는 게 울산 가서 했어요. 울산에서 또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울산을 비롯한 지방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이걸 울산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선거운동이죠.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잖아요. 서산 가서 여기 근처 다 군사보호구역인데 요거 해제시켜주겠다. 울산 가서는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 가는데 여기 전부 다 그린벨트네? 이거 다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완벽한 사전선거운동이란 말이에요.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이러면서 완벽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말이 됩니까? 문재인이 이래봤어봐요. 이랬어봐. 문재인이 이랬어봐요. 언론 뭐라 그랬겠어. 난리 났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한다고 탄핵감이라고 막 난리 나고 온갖 저 똥파리들이 막 고소 고발 던지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도 언론이 가만히 있죠. 보통은 대통령들이 선거 때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돌려치기를 해. 사전선거운동에 욕먹을까봐 걸리니까 선거법 위반 안 되려고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은근하게 원래 우리가 진행하던 거 있으니 이걸 예를 들면 착공식 같은 거 이런 데 쓱 가거나 이런 걸 했지 되도 않는 거 없었던 걸 막 만들어 그리고는 그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막 발표를 해. 이게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선거철에는 하던 일도 멈췄어. 괜히 오해 살까봐. 그게 국룰이었는데 지금은 없던 걸 만들어 그 지역 현안 해결 내가 해결쌉니다. 아이고, 이거 되겠냐고요. 그린벨트 마음대로 막 풀 수 있겠냐고요. 군사보호구역 마음대로 막 풀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데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킬 생각도 없어요. 윤석열 공약 중에 뭐 지킨 거 있습니까? 지킬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하느냐.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는 통하니까. 한동훈이 왜 저렇게 깐족깐족거리면서 짜치는 거에 민주당 시비를 걸고 이재명 시비를 거느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지지자들 수준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딱 맞는 수준이야. 예, 딱 맞는 수준인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대뽀에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남의 말 안 듣는 대통령도 역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승만 다음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도 윤석열보단 나았다. 박정희
박정희도 나라를 위한 고민, 진지한 고민 그래도 했어요. 박정희조차도. 전두환조차도 있었어. 윤석열은 없어. 일본을 걱정하는 건 그 역대 대통령 이승만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독재자의 학살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최악의 대통령인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어떤 독재자, 못난이 대통령보다 가장 못났다. 경제 지표가 최악을 치닫고 있고 올해 세수 펑크는 얼마나 할까? 100조 난다고 봅니다. 100조.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PF? 총선 끝나면 4월 때부터 펑펑 터지기 시작할 건데요. 태영건설 마통 열어줬거든요. 4천억 마통. 망하지 말라 망하지 말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요. 어디든 거품이 끼면 꺼집니다. 경제는 늘 그렇죠. 거품이 껴요. 그럼 꺼지는데 꺼지면 도미노 부도가 납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을 푸는 이 경제 관료들은요. 연쇄 부도가 날 때 첫 번째 회사를 살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느 지점에 연쇄 부도를 멈추게 할 회사를 골라요. 제일 심하니까는 첫 번째로 터진 거 아닙니까? 다들 위험한데. 근데 이거를 안 넘어지게 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1번 타자, 부도 난다 1번 타자를 안 무너지게 지금 세워놨잖아요. 더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전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1번 타자를 안 무너지게 하는 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쭈르륵 무너지고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살립시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요. 중간 단계를 끊어서 연쇄 부도를 멈추게 하는 게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총선 때문에 1번을 멈췄어. 1번을. 이건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자,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압승하는 거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는 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진 않을 겁니다. 희망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임종석의 반발이 있을 거고 고민정, 홍익표 이런 애들이 또 반발이 막 있을 건데 본격적인 선거 기간 들어가면 자기 지역구 선거운동하느라고 이제 떠들 힘도 없어. 떠들 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번 총선 때, 저저번 총선 때 문재인이 당대표인 시절에 그때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이종걸이라는 최고위원이 고민정이 하던 짓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석 차이로 1당이 돼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겼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에 악재가 막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악재가 쌓이면 지지자들은 더 집결합니다.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총선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싸움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재명 생각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고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 못 찍게 하고 이길 수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 정리하고 있으니 결국 공천 전체 그림이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은 낙제점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쓸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희망 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시사건건 들으면서 조금 기분 푸시고 충분히 희망적이고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 이재명은 잘하고 있다.